케플러 법칙. 자, 태양계의 모든 행성은 뭘 중심으로 돌죠?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따라 공전한다. 이게 뭐 1법칙이 타원 궤도의 법칙이었죠? 타원 궤도의 법칙이었죠. 그리고 지구의 속력은 원일점에서가 근일점에서보다 어떻다? 느리다. 근일점에서 항상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행성 공전 주기의 제곱은 타원 궤도 긴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했죠. 긴반지름 중요하고요. 얘를 우리가 무슨 법칙이라 그랬죠? 조화의 법칙이라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태양은 기역에 해당한다. 맞는 말이고요. 크다? 아니고. 그리고 디귿과 리을은 같다가 아니고요. 그죠? 그 제곱과 세제곱이죠? 자, 1번.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위성이 행성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따라 공전한대요. 점 A, B, C는 타원 궤도상의 점이고 A와 C는 각각 위성이 행성의 중심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점, 근일점과 원일점이래요. 그리고 B에서 C까지 이동하는데 이 S2, B에서 C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6분의 1t래요. 그러면 우리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에 따라 이 위성과 행성 사이를 이은 선분이 휩쓴 면적, 이 S2는 시간이 같다면은 항상 일정해야 되죠. 그리고 시간이 다르다면 비례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A에서 C까지 이동하는데 당연히 A에서 A까지 올 때는 한 주기인 T만큼 시간이 걸리겠죠. 그럼 A에서 C까지 이동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T의 절반이 2분의 1T만큼 걸리겠죠. 근데 이 S2만큼 이동하는데 6분의 1T가 걸렸으니까 A에서 B까지 이동하는 데는 2분의 1T에서 6분의 1T까지 빼주면은 3분의 1T가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만큼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3분의 1T에 해당한다. 그죠? 그래서 일단 기억, 위성이 A에서 C까지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딱 절반, 주기의 절반이기 때문에 2분의 1T이다. 맞는 말이고요. 자, S1은 이 S2이다. 자, S1만큼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3분의 1T고요. S2만큼 걸리는데 이동하는 시간이 6분의 1T죠?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에 따라 이 시간에 비례해야 되기 때문에 면적은, 그래서 S1은 이 S2가 되겠네요. 자, 위성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었죠. 그죠? 그래서 자,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중력의 크기가 어떻다? 커지죠. 그래서 A에서가 C에서보다 크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3번. 그림과 같이 위성 AB가 행성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따라 운동한대요. 그리고 A의 타원 궤도의 중심인 점 O는 B가 행성으로부터 가장 먼 지점이고 P는 A, B가 행성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지점.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의 최대값은 최소값의 9배래요. 자, 중력의 크기는 반지름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자, 중력의 크기가 9배란 말은 지금 이 거리가 몇 대 몇이란 걸까요?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1대 3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 P에서의 5까지가 절반이니까 이 부분은 4에 해당하겠죠? 맞죠? 그래서 자, A에 작용하는 중력 크기의 최대값, 자, A에 작용하는 중력 크기 최대값, 이 거리는 1이죠? 근데 가장 멀 때는 얼마예요? 가장 멀 때는 7에 해당하죠?
그죠? 그래서 16배가 아니라 몇 배여야 돼요? 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되니까 49배겠죠? 자, P에서의 가속도의 크기 A와 B가 같냐 물어봤어요. 지금 자, P점으로 오면 A와 B가 행성과의 거리가 어때요? 똑같죠? 행성과의 거리가 똑같으면 당연히 가속도도 동일해야 되죠. 왜냐하면 중력의 크기가 이건데 우리 질량을 나눠주게 되면 얘가 바로 가속도죠. 그죠? 그래서 가속도는 오로지 이 거리에만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 자, 공전 주기. 자, 우리 공전 주기는 공전 주기의 제곱은 뭐에 비례했죠?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했죠. 자, B의 긴 반지름 얼마? B의 긴 반지름은 2고요. A의 긴 반지름은 얼마? 4죠? 그죠? 그래서 자, 긴 반지름의 B가 1대 2니까 A의 B가 1대 2니까 A 세제곱은 1대 8이고요. 그러면 얘도 T제곱도 1대 8이어야 되니까 T는 1대 2 루트 2여야겠죠? 그래서 공전 주기는 A가 B의 2배가 아니라 2 루트 2배이다. 그죠? 답은 니은만 맞겠네요. 그죠? 자, 4번. 그림은 인공위성 AB가 지구를 따라 반지름 RA, RB인 원궤도를 따라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AB의 질량 각각 EM과 M이고 운동에너지는 A가 B의 4배이다. 자, 운동에너지 알려줬으니까 우리 속도도 바로 알 수 있겠죠. 자, A의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EM 곱하기 VA의 제곱일 텐데 B의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B의 제곱이죠? 그죠? 근데 운동에너지는 A가 B의 4배니까 얘가 B의 4배래요. 그죠? 그래서 이 식을 풀어주게 되면은 VA의 제곱은 2배의 VB의 제곱이네요. 그래서 VA는 루트 2 VB네요. 맞죠? 그래서 속력은 A가 B의 루트 2배이다. 맞는 말이고요. 자, 인공위성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봐봐요. 자, 우리 인공위성의 속력 어떻게 구할 수 있었죠? 루트 R분의 GM이라고 구할 수 있었죠? 얘는 어떻게 나오게 됐던 공식이죠? R제곱분의 GMM, 이 중력의 크기가 R분의 MV제곱, 구심력의 크기다 라고 해서 얘를 정리해서 나오게 된 공식이 얘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인공위성의 속력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데 VB는 여기는 RA니까 RA라고 써줄게요. VB는 루트 RB분의 GM이죠. 근데 VA가 VB의 몇 배였죠? 루트 2배를 해야지 서로 같았죠? 그죠? 네. A는 주량이 2M. 그거는 상관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라지 M은 행성에. 네. 왜냐면 이 공식을 보면은 중력과 구심력이 같다는 걸 보면은 스몰 m 지워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인공위성의 질량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속도는. 자, 그래서 VA는 루트 2 곱하기 VB니까 루트 RA분의 GM은 루트 2 곱하기 루트 RB분의 GM이죠. 그래서 GM 지워주고 양변을 제곱해 볼까요? RA분의 1은
RB분의 2네요. 그래서 2RA가 RB죠. 그렇단 말은 이 반지름의 B는 1대2구나. 그럼 얘를 R이라고 하고 얘를 한 2R이라 해볼까요? 그러면 인공위성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F는 R제곱분의 GM 곱하기 2M이고요.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F는 2R이니까 4R제곱분의 GM 그리고 질량 M이죠. 그래서 지금 몇 배 차이죠? 딱 8배 차이인 게 눈에 보이죠? 그래서 8배이다. 맞는 말이고요. 자, 공전 주기. 자, 반지름의 B가 1대2예요. 반지름의 세제곱은 1대8이죠? 그러면 공전 주기의 제곱도 1대8이어야 되니까 공전 주기는 1대2 루트 2가 돼야 되죠? 그래서 B가 A의 4배가 아니라 2 루트 2배이다. 틀린 말이에요. 아시겠죠? 다음. 자, 그림은 위성 AB가 동일한 행성을 한 초점으로 하는 각각의 타원 궤도를 따라 한 주기 동안 운동한대요. 그럴 때 행성이 A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나타낸 거래요. 그죠? 그러면 자, A 먼저 보면은 A는 R0일 때 힘이 최대고 R1일 때 힘이 최소네요. 그러면 힘이 최대란 말은 R0가 무슨 점이란 거죠? 근일점 R1이 원일점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중력의 크기가 몇 배 차이 나요? 4배 차이 나죠. 중력은 R제곱분의 GMM인데 중력의 크기가 4배 차이 나네요. 그럼 반지름은 몇 배 차이 나야 돼요? 거리 몇 배 차이 나야 돼? 2배 차이 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중력의 크기는 반지름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그러면 이 R0가 4F0면 R1은 몇 R0여야 되죠? 2R0여야겠죠? 맞죠? 그리고 자, B의 경우는 R0일 때와 R2일 때가 중력의 크기가 16배 차이 나네요. 중력의 크기가 16배 차이 난다는 거는 자, 반지름의 몇 배 차이라는 거죠? 4배 차이 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R은 R0에서 가속도의 크기는 A와 B가 같냐고 물어봤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거리가 같으면은 가속도의 크기도 똑같았죠. 그죠? 중력의 크기는 R제곱분의 GMM인데 얘를 가속도라고 해보면은 어차피 MM 지워지기 때문에 자, 가속도의 크기는 오로지 거리에만 상관이 있다. 그래서 가속도는 A와 B가 거리가 같기 때문에 같아요. 그리고 R2는 4R0였죠. 그리고 R1은 2R0였죠. 그래서 R2는 R1의 2배네요. 자, 질량 물어봤어요. 네, 질량은 B가 A의 2배냐고 물어봤죠. 그래서 자, 지금 거리가 같을 때를 한번 볼까요? 거리가 같을 때 16F는 R0 제곱분의 GM MB죠? 그죠? 이게 B에 작용하는 R0일 때 B에 작용하는 중력이에요. 자, A에 작용하는 중력은요 4F는 R0의 제곱분의 GM MA죠? 그죠? 그래서 자, 여기다 4배 하면은 똑같아지겠네요. 그래서 여기다 4배해서 같다고 식을 놔주면은 어차피 똑같은 거 지워지고요. 똑같은 거 지워지니까 MB는 MA의 4배네요. 그죠? 그래서 질량은 B가 A의 4배이다. 그래서 틀린 말이에요. 괜찮죠?
다음 그림은 인공위성 A, B가 지구를 중심으로 원궤도의 반지름이 각각 R과 4R인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대요. 그죠? 그래서 질량은 A가 B의 2배래요. 자, 속력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V는 루트 R분의 GM이라고요. 그죠? B는요, 루트 4R분의 GM이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 곱하기 루트 R분의 GM이니까 A가 B보다 2배 빠르네요. 그래서 속력은 A가 B의 2배이다. 맞는 말이고요. 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우리 위치 에너지 어떻게 정의했죠? 마이너스 R분의 GM M으로 정의했죠? 그죠? 그래서 A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마이너스 R분의 GMM이고요. B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마이너스 4R분의 GMM인데 지금 질량이 달랐던 것 같은데? 질량은 A가 B의 2배래요. 그럼 여기 M이 아니라 여기는 2분의 1 M이 와야겠네요. 그죠? 좀만 식을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8R분의 GMM이죠? 그래서 둘의 위치 에너지 차이 8분의 1에서 8분의 1을 빼주는 거니까 8분의 7 R분의 GMM이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은 틀린 말이다. 그죠? 자, 역학적 에너지. 자,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죠? 자, A의 운동 에너지 얼마?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A의 속도 얼마였죠? 어딨어? A의 속도 이거였죠? 그래서 R분의 GM. A의 위치 에너지 얼마? 마이너스 R분의 GMM이었죠. 그죠? 자, B의 운동 에너지 얼마였죠? 속도? 4R분의 GM이었죠? B의 위치 에너지 얼마? 마이너스 8R분의 GMM이었죠. 그래서 둘이 더했을 때, 자, 얘는 2분의 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2R분의 GMM일 거고요. 얘는 잠깐만, 이 M이 틀렸다. 여기도 2분의 1 M이죠? 여기도 틀렸어. B의 질량은 2분의 1 M이었어요. 그죠? B의 위치 에너지는 이걸 이미 계산한 거였구나. 여기 M이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1 더하기 16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M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B가 A보다 절대 이만큼은 아닐 것 같네요. 그죠? 여기서 여기 빼면 틀리네요. 답은 1번.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알겠죠? 자, A와 B의 속력 물어봤어요. 이제 속력 항상 어떻게 구했죠? 루트 R분의 GM. 자, A의 속력은 이거고요. B의 속력은 얼마? 루트 3R분의 GM이죠. 그래서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맞는 말이죠. 자, 중력의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자, 여기 지구로부터 멀면 멀수록 어때요? 그죠? 그래서 A가 B보다 작다. 맞는 말이에요. 자, 역학적 에너지. 이것도 한번 귀찮지만 구해볼까요? 자, A의 운동 에너지 얼마? 둘이 질량 똑같죠? 자, B의 운동 에너지는 자,
A의 위치 에너지는 마이너스 R분의 GMM, B의 위치 에너지는 마이너스 3R분의 GMM. 자, 얘는 6분의 1 빼기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6R분의 GMM일 거고요. M 글씨가 잠깐만요. 비상. 자, 여기는 2분의 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2R분의 GMM이겠죠? 자, 그래서 역학점의 차이 얼마죠? 6분의 1에서 마이너스 6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3R분의 GMM이네요. 그래서 4가 아니라 3이네요. 틀리네요. 그래서 답은 3번. 자, 그림 가는 행성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상의 점 PQ를 지나면서 운동하는 위성의 모습이래요. 그래서 PQ까지 거리는 각각 R0, 2R0인데 그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이 그래프로 나타낸 거네요. 그래서 자, 가속도의 방향 P에서와 Q에서가 같나요? 아니죠. 가속도의 방향은 항상 이 중력의 방향이기 때문에 가속도의 방향은 무조건 다르죠. 자, 운동 에너지. 자, 운동 에너지는 어때요? 자, 지금 이때가 P점이고 이 점이 P고 이 점이 Q죠. 근데 얘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얘가 P일 때가 위치 에너지가 더 작잖아요. 그죠? 그럼 P일 때가 운동 에너지는 더 커야겠죠. 그래서 P에서가 Q에서보다 크다 라는 말이에요. 자, Q에서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우리 위치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었고요. 자, 중력은 어떻게 쓸 수 있었죠? 이렇게 쓸 수 있었죠. 그죠? 그래서 자, 위치 에너지에서 중력으로 넘어갈 때 자, 어떻게 하면 되죠? 거리로 나눈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은 중력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Q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자, Q에서 지금 위치 에너지가 마이너스 2분의 2제로네요. 얘를 거리 2R0로 나눠주고 마이너스를 붙여주게 되면은 4R0분의 2제로가 되겠네요. 중력을. 그래서 2R0분의 2제로라는 말은 틀리죠? 괜찮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 자, 다음 9번. 다 할 수 있겠죠? 그림 가는 반지름이 같은 행성 A, B 표면에서 각각 물체 PQ를 V로 던진 모습이래요. 그리고 나는 PQ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래요. 그럼 여기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죠? 가속도죠. 그래서 기울기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가속도가 어떻다는 거죠? 크다는 거죠. 그럼 가속도는 그 A 행성과 B 행성 중에 누가 더 크다는 거예요? A 행성이 더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P가 더 속력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행성의 표면에서부터 물체가 올라가는 최고점까지의 높이. 자, 우리 최고점까지의 높이 어떻게 쓸 수 있었죠? 최고점까지의 높이는 당연히 A에서가 B에서보다 작겠죠. 왜냐하면 똑같은 속도 V로 올라가는데 이 A의 중력이 훨씬 크잖아요. A의 중력이 훨씬 크니까 당연히 P는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없겠죠. 그리고 행성의 표면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가속도가 A가 B보다 크니까 중력의 크기도 P가 Q보다 크겠죠. 그리고 탈출 속도 우리 어떻게 썼었죠? V는 루트
R분의 2gm이었죠. 그래서 우리 탈출 속도 구할 때 어떻게 구했죠?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이 역학적 에너지가 0이 되는 최소한의 V 값을 찾을 때 얘를 정리해 가지고 탈출 속도 V가 루트 R분의 2gm이라는 걸 얻을 수 있었죠. 그래서 탈출 속도는 A가 B보다 작다. 자, A의 중력이 훨씬 크니까 탈출 속도는 A가 B보다 어때야 돼요? 훨씬 커야죠. 네, 틀린 말이죠. 자, 10번. 그림 가단은 동일한 물체를 각각 행성 A, B의 표면에서 속력 V로 발사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래요. 가에서 물체는 A로 되돌아왔고 나에서 물체는 무한히 먼 우주로 날아갔대요. 그리고 A와 B의 질량은 같다. 그렇다는 말은, 자, 탈출 속도는 A와 B 중에 누가 더 크다는 거예요? A가 훨씬 크다는 거죠. 네? B가 날아갔죠. 자, A에서도 V의 속력, B에서도 V의 속력으로 위로 올라갔죠. 근데 A는 탈출을 못했고 B는 탈출했어요. 탈출 속도가 뭐냐면 탈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속력이에요. 그죠? 그래서 탈출 속도는 A가 B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자, V는 A의 탈출 속도보다 크나요? 크면 탈출했겠죠. 못했잖아요. 자, 행성의 반지름. 자, 우리 아까 다시 써봅시다. 얘는 루트 R분의 2gm이었죠. 그래서 탈출 속도가 크면 클수록 이 반지름은 어떻다는 거죠? 작다는 거예요. 질량은 둘이 같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행성의 반지름은 A가 B보다 크다. 틀린 말이에요. 작다 해야죠. 왜냐하면 탈출 속도는 A가 더 크니까. 그리고 행성의 표면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당연히 A에서가 B에서보다 크겠죠. 왜냐하면 질량은 같아도 반지름이 A가 B보다 작으니까 R이 작으면 작을수록 중력의 크기는 커집니다. 답은 3번. 왜요? 자, 이제 철수가 엘리베이터를 타는 과정이네요. 얘가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 파트죠. 자, 엘리베이터가 연직 미방향으로 0.1g의 가속도로 움직인대요. 그러면 얘는 아랫방향으로 얼만큼의 관성력을 받게 되죠? 60 곱하기 0.1인 뭔 소리야? 음, 0.1g의 가속도로 움직이는 경우 60 곱하기 10 0.1g니까 1m/s 제곱이죠? 뭔 소린가 했네. 60 곱하기 1m/s 제곱의 관성력을 받게 되므로 얘는 60N의 힘을 아래로 더 받게 되죠. 그럼 아래로 60N의 힘을 더 받으니까 저울의 눈금은 660N이다. 맞는 말이죠. 자, 엘리베이터가 연직 아래 방향으로 10m/s의 일정한 속력으로 내려간대요. 일정한 속도로 내려가면은 얘는 관성력을 받지 않죠. 그러면 저울의 눈금은 그대로 600N일 거예요. 맞죠? 자, 엘리베이터가 자유낙하해요. 자유낙하하면은 아랫방향으로 G의 가속도로 운동한다는 거니까 위쪽 방향으로 관성력을 얼만큼 받는다는 거죠? 600N의 관성력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저울의 눈금은 0을 가리키겠네요. 맞죠? 답은 5번. 기억하죠, 관성력? 자, 그림은 동일한 새 우주선 ABC의 옆면에서 우주선의 바닥에 나란한 방향으로 빛을 비추었을 때
빛이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A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공간에 정지해 있고 B는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 가속도 운동, C는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 정지해 있대요. 그래서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공간에서 등속도 운동할 경우 빛은 직진한다. 맞는 말이고요. 자, 이 B의 경우는 관성력의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관성력에 의해 빛의 경로가 휘어진 걸 볼 수 있죠. 자, 우주선 내부의 우주인은 중력과 관성력을 구별할 수 없죠. 밖을 보지 않는 이상 우리는 중력과 관성력의 차이를 구별할 수 없어요. 답은 5번이다. 다음 13번. 자, 그림 가는 관찰자 A가 탄 우주선이 지표면에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와 다는 관찰자 B씨가 탄 우주선이 텅 빈 우주 공간에서 같은 방향의 가속도 A랑 2A로 운동하고 있대요. 그죠? 근데 A가 관찰한 가의 빛과 그 C가 관찰한 다의 빛의 경로가 똑같대요. 그렇다는 말은, 자, 얘가 받는 관성력이 가에서 A가 받는 중력과 같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G잖아요. 그래서 이 A가 바로 G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A는 2분의 G니까 A의 크기는 G의 크기보다 작다. 맞는 말이겠죠? 자, 저울에 측정된 힘의 크기. 자, 얘네의 질량을 똑같이 m이라고 했을 때 얘는 2분의 mg고 얘는 mg고 얘도 mg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울에 측정한 힘의 크기는 가에서와 나에서가 서로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B가 관찰한 나의 빛과 C가 관찰한 다의 빛의 경로는 어떻죠? 달라야죠. 왜냐하면 나에서의 관성력의 크기가 다에서의 관성력의 크기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답은 1번. 관성력 기억하죠? 자, 다음은 어떤 천체에 관련된 설명이다. 질량이 매우 크고 지름이 매우 작아서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커져서 내부의 빛조차 빠져나가지 못하는 천체를 우리는 블랙홀이라고 부르고요. 자, 또한 별에서 나온 빛이 천체의 주변을 지나면 빛이 휘어져 별의 상이 여러 개로 보일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중력 렌즈 효과라고 부르죠. 그래서 가는 블랙홀이다. 중력 렌즈 효과이다. 맞는 말이고요. 자, 나현상은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맞죠? 일반 상대성 이론이 바로 중력에 의해 시공간이 휘어지고 그 시공간이 휘어진 곳을 빛이 최단 경로로 지남에 따라 빛 또한 휘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이제 서술형 15번. 한 초점으로 타원 궤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PQR을 지난대요. 근데 이 선분이 휩쓸고 지나간 면적이 각각 S1과 S2인데 걸린 시간이 T로 동일하대요. 그렇다는 말은 S1과 S2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었죠. 그래서 P와 R은 각각 근일점과 원일점이래요. S1과 S2의 크기는 동일하죠. 왜냐하면 걸린 시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자, 행성의 공전 주기. 자, 그쵸. 이만큼 T고 이만큼 T니까 2T, P에서 R까지 2T 걸렸으니까 전체는 4T가 돼야겠죠. 2T의 2배. 자, 그림은 별빛이 태양 옆을 지나면서 휘어지는 모습을 나타낸 거래요. 자, 별빛이 태양 주변을 지날 때 휘어지는 까다. 아까 말했죠. 중력이 이제 시공간을 휘게 하는데 빛은 이제 휘어진 시공간을 최단 경로로 지나야 되기 때문에 빛 또한 휘어진다 라는 거죠. 중력 렌즈. 자, 17번.
블랙홀은 빛조차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직접 관찰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블랙홀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의 서술에 달려요. 아 이거 쇼츠에서 봤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사실 이게 뭐 학교 선생님마다 알려주는 예시가 다를 수 있는데 이제 뭐 가장 흔한 거는 강착 원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처음 들어요. 이거 뭐냐면 블랙홀 사진을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딱 블랙홀이 있을 때 주변에 주변에 이렇게 빨강색에 뭔가 막 이렇게 보이는 게 있어요. 지평선. 그래서 이게 왜 생기냐? 맞아. 주변 물체들이 이제 블랙홀 주변을 굉장히 빠르게 운동하면서 서로 부딪히고 이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 또 다양하게 마찬가지로 뭐 주변에 어떤 천체가 여기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궤도 운동을 하고 있네. 그러면 그 주변에 블랙홀이 있구나 라는 걸 또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변 천체의 운동을 관측함으로써도 알 수 있겠죠. 근데 블랙홀이 안 보여요. 빛이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요. 보일 수 있잖아요. 주변에 그러니까 빛 있잖아요. 블랙홀을 직접 확인한 건 아니잖아요. 아 진짜. 그죠? 그림자만 보이고 본체만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주변은 보이죠. 무슨 그 주변을 싸우지 마시고요. 싸우는 거. 근데 저희 분이 벌써 근데요? 네? 저희 수업 6시까지인데요. 네? 네 그런 거 있어요. 근데 근데 시간이 너무 애매해요. 그래도 할 만큼 해놔야 다음 시간에 할 만큼 다 했어요. 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괜찮습니까? 그럼 우리 이것만 하자. 뭐, 아니 해야 돼. 뭐, 그래야 다음 시간에 진도를 또 나가죠. 한 시간에 다 진짜 다음 시간 이거 풀다 끝날 순 없잖아요. 뭐 해야 돼? 또 이제 그 우리 열 전도 이런 거 했던 거 중단은 마음 풀어야죠. 여러분 참 그러니까 쉬우니까 아니야. 그래. 딱 한 페이지만 세 문제만 할게요. 자, 몇 페이지냐면 108페이지. 아니다, 2페이지만 할까요? 한 페이지면요. 한 페이지. 아니 왜냐면 여긴 진짜 1초면 끝나요. 아니. 자, 그림은 A가 모닥불 위에 물을 끓이고 있는데 금속 냄비가 너무 뜨거워서 장갑을 끼고 잡고 있대요. 네. 그러면 A가 장갑을 끼고 뜨거워진 냄비 손잡이를 잡는 것은 전도에 의한 열 전달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맞는 말이죠. 네. 자, 물이 끓어 수증기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물의 온도 상승하나요? 아니요.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은 온도가 일정하죠. 자, B의 손이 근데 따뜻해지는 것은 무게도 있고. 뭐에 의한 열 전달? B는 지금 손을 떼고 있잖아. 그래서 대부분 복사에 의한 열 전달이다. 맞는 말이죠. 자, 이거 우리 선팽창 했던 거 기억하나요? 네. 선팽창 늘어난 길이는 처음 길이 더하기, 자 뭐에 비례했냐면 이 선팽창 개수 그리고 처음 길이 그리고 또 뭐에 비례했죠? 온도 변화에 비례했어요. 맞죠? 이게 늘어난 길이죠? 그래서 자 A의 경우 써보면 자 두 금속의 막대 길이가 같아질 때 온도가 궁금하대요. 그럼 A는 처음 길이가 80이죠. A의 선팽창 개수는 2알파래요. 2알파 곱하기 처음 길이 80 곱하기 자 온도 변화 몇 도? 지금 처음 온도가 몇 도래요? 20도래요. 그러면은 온도 변화는 T-20이겠죠. 맞죠? 자 B는 처음 길이 90 더하기 선팽창 개수 알파 곱하기 처음 길이 90 곱하기 T-20 길이가 같아진다 그랬으니까 둘이 같아져야 되죠? 그죠? 네. 여기는 160, 여긴 90이니까 넘기면은 70 곱하기 T-20은
10이니까 알파 어디 갔지? 여기 알파 빠졌어요. 그죠? 그래서 t-20은 7알파분의 1이고요. t는 20 더하기 7알파분의 1이네요. 그래서 답은 4번. 자, 봐봐요. 단열재 없음, 신문지, 빨대, 손, 뽁뽁이. 지금 온도 누가 가장 많이 보호해줬죠? 빨대가 보호해줬네요. 그죠? 차가운 물에 담갔을 때도 누가 가장 온도가 많이 킵되죠? 얘는 차가운 되는데 왜 온도 올라? 빨대. 네? 차가운 물에 넣으면 온도가 당연히 이제 같이 올라가죠. 왜냐면 이제 평형을 이뤄야 되니까. 맞죠? 뜨거운 물에 담으면 온도가 내려가죠. 안에 차가운 네. 물에 다. 예. 아니 바깥에 차가운 물. 그래서 자, 단열재가 가장 좋은 단열 효과가 가장 좋은 단열재는 즉 온도 변화가 가장 작은 네. 빨대. 공기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그래서 빨대 안에 공기가 제일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열 효과가 제일 좋다. 왜냐면 공기가 열 전도율이 제일 낮기 때문에. 보온 효과가 좋은 단열재는 보냉에도 효과가 좋네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5번. 아, 자, 일단 다음 시간에 이거 마무리하고 다음 진도 할게요. 예. 알겠죠?